모든 걸 다 흔들어서 비대위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내가 한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특히 좀 부끄러운 얘기네요. 민심 내지는 국민과 관련한 거에서 핏대를 세우지 않고 본인의 자리,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핏대를 세우시는 거 아닌가. 물러날 때를 아는 게 아름답지 않나. 당내에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 개혁 법안 통과시킬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합의했다가 나중에 엎었죠. 네. 그때 대통령실로부터 경고 한번 받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번에 원내대표 하면서 대통령의 그 문자,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돼서 또 경고를 받았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축구 심판 레드카드 한 장에 옐로카드 2장 하면 3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레드카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예, 옐로카드 2번 받으면 원래 퇴장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인데 본인은 퇴장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제가 뭐 남의 정당의 원내대표 퇴장까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레드카드는 안 들고 왔습니다만 네. 경고가 좀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럼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짚어볼 시점이고 지금 저 비대위가 왜 만들어진 겁니까? 그때 무슨 최고의 큰 문제가 있었나요? 당시에 권한대행, 직무대행이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든 걸 다 흔들어서 비대위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내가 한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밖에서 보기엔 듣기 좀 부끄러운 얘기네요. 네. 근데 제가 좀 고자질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옐로카드 2개 드셨는데 사적 채용 관련해서 구급 공무원 발언 3개로. 그렇군요. 예.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는데 예, 또 47,000원 이건 뭐냐면은 녹음기, 소형 녹음기 가격입니다.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얘기를 수해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한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그 저는 이 얘기를 녹음해 놨다가 김성원 의원한테 플레이를 시켜줬었어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금. 근데 그때는 별말 안 하시고 저희 당의 의원분들이 민심 내지는 국민과 관련한 거에서 핏대를 세우지 않고 본인의 자리, 뭔가 어떤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핏대를 세우시는 거 아닌가. 그냥 씁쓸해요.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형태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참 과거의 어떤 도의나 명분이나 관례 같은 것들도 다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굳이 물타기를 하자면은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 2번 지시고 나서도 또 당대표 나오신다고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 옐로우 카드 3장 받고도 계속 하시겠다고 하고 저는 좀 물러날 때를 아는 게 아름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에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들어가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원내대표랑 정책위 의장이 들어갑니다. 당대표랑 다 같이. 근데 비대위 같은 경우는 규정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대위원장 당원당도 또 다른 게 있어요? 달라서 비대위원장과 뭐 15인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원내대표랑 정책위 의장이 들어가 왔다라는 거지 꼭 넣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빼려면 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뭐 윤핵관이 여기까지 몰고 와서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윤핵관이 양해하는 가운데 혹은 추천하는 가운데 조영 비대위원장이 선임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빼고 비대위를 구성한다? 제 상상은 잘 안 그려지는 그림이네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이제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 같다. 혹시 뭐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까? 일단 그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는 윤핵관들과 잘 상의해서 그 이준석 대표가 다시는 못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데 동의한 사람들끼리 비대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안 내려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혁신위원 앉아 계시지만 혁신위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혁신형 비대위를 올해 11월까지 운영을 하면 딱 시기가 알맞게 맞습니다. 그때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 심의가 마지막이 11월 30일 말일이거든요. 그때 통과가 되면 12월은 본회의가 있지만 사실상 법안만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에 긴장된 상황이 아니라서 그때 자 그럼 전당대회 지금 합시다라고 해서 후보도 등록할 사람하고 신청을 12월 초에 받겠죠. 그렇게 되면
1월에 징계가 풀린 이준석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열어서 1월 중순쯤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6개월 정도의 본인 임기를 마치고 혁신위가 갖고 있는 혁신안으로 정당 혁신을 일부 이룬 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나가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가 절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그림. 이준석 대표의 법적 대응 이게 아주 골치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당 대표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오늘 글을 올렸어요. 네. 뭐, 쌓는 데는 2년, 무너지는 데는 2주다. 네.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원대로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만날 거면 어떤 제대로 된 협상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주고받아야죠. 그럼요. 만나가지고 그냥 막수 한번 하고 뭐 치맥 한잔 하고 이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제안들은 그런 걸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는 방안들이겠죠. 예를 들면 가장 미약하게는 다음 전당대회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시기에 하자라든지 아니면 더 좀 강하게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원들에게 뭔가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형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그냥 희망회로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제안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굳이 뭐 만날 이유가 있는. 이 비대위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당대표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대위인데 네. 아이, 꼭 또 이준- 그렇게 단정을 하지는 아니 마세요. 왜냐하면 비대위 등장으로 이준석 대표 자리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저께까지 그건 우리가 맞죠. 이준석 예. 전 대표라고 불렀는데 이준석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딱 여기에 들어맞는 건데 이준석 대표 잡자고 지금 윤핵관들이 화염방사기 들고 국민의힘 당사에다 불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를 저렇게 무리하게 해서 망가뜨린 다음에 최고위가 망가졌으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하고 그 최고위원이 다시 모여서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소집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는 네. 이 국민의힘의 당사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윤핵관이라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판단받아 보겠다는 것이고 판단을 받고 나서는 당대표를 저는 물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